Hi guys! 코나고잉입니다. iOS 15 정식 버전 배포가 됐어요. 얼른 올려보고 이제 제가 새로운 기능들을 하나하나 확인 중인데 이 중에서 이거는 좀 알고 있다가 잘 써먹으면 좋겠다 싶은 10가지 기능과 설정들만 뽑아봤습니다. 제가 타임코드 적어뒀으니까 아래 타임라인에서 원하는 기능들 먼저 보셔도 돼요. 참고로 인트로 영상에 나오는 그 기능은 5번 백그라운드 사운드입니다. 첫 번째로 iOS 15에서 엄청 강조했던 프라이버시 관련 기능이에요. 이거는 저는 무조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사파리 IP 주소 가리기 기능인데요. 설정, 사파리, 그리고 IP 주소 가리기, 여기서 트래커 및 웹사이트, 이건 꼭 켜두세요. IP 주소가 실제 오프라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집 주소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접속했는지 알려주는 주소 같은 개념? 그래서 개인이 사용하는 IP 주소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준으로 트래킹을 하게 되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그 모든 활동들을 알아낼 수가 있고 또 그걸 토대로 맞춤 광고 같은 것들의 정보로도 활용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왜 친구를 새로 사귈 때도 나의 집 주소는 정말 프라이빗한 정보라서 한창 친해지고 나서야 그제서야 알려주잖아요. 인터넷 활동을 하면서도 이 정보는 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번에 비공개 릴레이라고 해서 또 하나의 프라이빗 설정 중 하나예요. 근데 아쉽게도 이거는 아이클라우드 플러스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들 중 하나라서 이제 기존에 아이클라우드 스토리지 요금제를 사용하던 유저라면 무료로 그냥 바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요금제가 따로 발생합니다. 이번에 애플에서 이거는 VPN과는 다른 기술이다. 기존 서비스와 다르게 인터넷 트래픽이 암호화돼서 두 개의 별도의 릴레이를 통해 전송이 된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뭐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솔직히 그냥 VPN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더 안전하고 이중방벽이 있는 VPN? 일단 모든 유저들은 이 기능 사용하는 편이 좋아요. IP 주소는 정말 내가 사는 집 주소와 다를 바가 없거든요. 이거를 숨기는 거는 그래서 항상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 세팅을 항상 켜둔 채로 평소 사용하던 대로 써봤는데 속도는 확실히 다른 서버를 이게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느려지는 게 체감이 돼요. 페이지 이동이 많은 분들은 이게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막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는 속도가 떨어져서 뭐 화질이 저하되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반응 속도나 페이지 로딩이 잦은 분들은 이거 필요할 때 한 번씩 좀 켜고 끄고를 반복하면서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IP 주소 위치 설정은 첫 번째, 일반적인 위치 유지를 사용을 하면 돼요. 생각보다 위치 기반으로 이제 우리에게 맞는 맞춤 서비스를 우리가 이제 받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OTT 서비스들이 그렇죠. 국가별로 제공되는 컨텐츠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접속한 IP를 토대로 제공 가능한 컨텐츠만 보여주게 되는데요. 아쉽게도 넷플릭스는 이걸로 우회하면서 사용하긴 힘들었어요. 이 비공개 릴레이 기능 자체가 원하는 국가별 서버를 선택해서 제공하는 기능이라기보다는 좀 더 넓은 범위의 IP를 제공해서 접속자의 정보를 알아내기 힘들게 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국가별 선택을 하는 형태로 사용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강점이 대한민국이라는 지역에서 접속하는 걸 딱 유지를 하면서 나의 IP를 숨길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티빙이나 웨이브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내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컨텐츠가 훨씬 많기 때문에 가끔 VPN 쓰다 보면 더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기존과 동일하게 대한민국 대상으로 제공되는 정보랑 서비스들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IP를 숨길 수 있게 된다는 점은 상당히 편했어요. 그리고 아이클라우드 플러스 기능 중에서 하나 더 알아두면 좋은 게 이메일 숨기기 기능. IP 주소 가리는 게 이제 누구나 하면 좋은 어떤 그 최소한의 미니멈한 기준의 보안 설정이었다면 이 이메일은 좀 더 어그레시브한 보안 설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원리는 간단하게 애플이 별도의 이메일 서버를 유지하면서 가상의 이메일 계정을 즉각적으로 만들어주고 그 주소로 오는 메일을 내가 등록해둔 개인 메일함으로 전달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메일을 알려줄 때 누구인지 유추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가장 많이 쓰일 때가 인터넷 사이트 가입할 때 쇼핑할 때 왜 할인 쿠폰 같은 거 야무지게 챙기려면 첫 가입하는 거 무조건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새로운 주소를 생성할 때 내가 어디에 사용할지를 정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트 가입할 때 여기서 만들어진 어떤 가상의 랜덤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고 저는 그냥 원래 제 개인 메일 사용하듯 쓰다가 나중에 이제 더 이상 광고 메일이나 혹은 뭐 이 사이트를 사용을 안 하겠다 하면은 그 가상 이메일 주소를 여기서 비활성화시키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를 그냥 다 바꾸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그냥 앞으로 저는 가입할 때마다 무조건 주소를 생성해서 이렇게 사용하려고요.
제어센터를 내려보면 여기 항상 있던 방해금지 모드가 이번에 집중 모드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남들로부터 방해받고 싶지 않다라는 어떤 수동적인 의미보다는 내가 내 스스로 집중하고 싶다는 능동적인 의미가 되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설정이 가능해졌어요. 제어센터를 들어가 보면 이미 생성된 기본 프리셋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운전을 빼버리고 피트니스를 넣었어요. 단 20-30분을 운동을 하더라도 그 운동에만 집중을 할 수 있게 모든 연락처, 앱, 알림 이런 거 그냥 다 받지 않는 걸로 세팅을 했고요. 이번에 굉장히 구체적인 설정들이 또 가능해졌는데 그냥 단순히 알림만 받지 않는 그런 기능이 아니라 선택한 모드에서 알림을 허용할 사람, 그리고 알림을 받을 앱 역시 또 별도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하는 순간에서도 업무 관련 혹은 택배, 전화 이런 중요한 것들은 받아야 되죠. 여기 보면 전화통화 섹션에서 허용할 연락처 따로 설정을 할 수 있고 혹은 반복적으로 걸려오는 전화만 허용할 수도 있게 옵션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내가 현재 집중 모드 중이라는 알림을 아이메시지를 쓰는 상대방에게 전달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그동안 좀 유명무실했던 이 방해 금지 모드가 이제야 좀 실제로 잘 사용을 할 수 있는 기능으로 업그레이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집중하셔야 됩니다. 최고! 여러분들 중에서 유튜브에서 빗소리 몇 시간, 뭐 바닷소리 몇 시간짜리 이런 거 들으시는 분들 많죠. 저는 저희 엄마가 진짜 맨날 밤마다 유튜브 빗소리 그 영상을 다음날 일어날 때까지 아침까지 틀어두고 주무시는데 와 그거 배터리 그냥 정말 막 쓰는 거거든요. 드디어 그 대안이 생겼어요. 설정, 손쉬운 사용에 들어가서 오디오 시각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배경 사운드로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처럼 애초에 히어링, 이 귀 모양의 아이콘을 제어센터에 빼놓고 사용을 하는 분들은 바로 그냥 여기서 빠르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게 디폴트로 꺼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켜놓고 써보세요. 앰비언트 사운드 종류가 소음 3가지, 바닷소리, 비, 시냇물까지 있는데 역시나 빗소리가 최고더라고요. 미디어를 재생할 때도 이거를 사용할 수 있게 그 켜두는 옵션도 있으니까 정말 그냥 비 내리는 방 안에서 음악을 듣는 느낌을 낼 수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 꼭 해보셔야 돼요. 비 내리는 소리 들으면서 발라드 음악 딱 틀어주면 느낌 최고! 다음은 아이폰에서 메일 앱을 업무 용도로 사용하는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기능인데요. 보통 이메일을 우리가 오픈을 하거나 회신을 하게 되면 그런 활동들이 보낸 상대방에게 노출될 수 있어요. 내가 뭘 하는지 누가 알 수 있다는 건 혹은 알고 있다는 건 당연히 싫잖아요. 메일 관련된 나의 활동들을 이제 감춰주는 그런 설정이니까 반드시 켜두고 쓰시면 좋습니다. 저는 앱을 정말 이것저것 막 다양하게 많이 써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아이폰을 쓰다 보면 앱별로 원하는 텍스트와 사이즈 그리고 뭐 다크모드 여부 이런 거 다르게 세팅해서 사용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는 아이폰 전체에 유니버설하게 적용되는 설정을 바꿀 필요 없이 앱별로 설정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설정, 손쉬운 사용, 맨 아래쪽에 보면 앱별 설정이 있어요. 여기서 앱 추가를 하면 돼요. 제가 몇 가지 해놓은 게 있는데 사파리의 경우 저는 텍스트 크기를 기본 사이즈보다 좀 더 줄였고요. 앱스토어의 경우는 볼드체 텍스트를 켬으로 했고 텍스트도 조금 더 여기서는 더 크게 세팅을 해놨어요. 좀 시원하게. 그리고 또 아마존 해외 직구 많이 하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아마존 앱이 이제 다크모드 지원이 안 되잖아요. 아직도. 아이폰 기본 세팅을 다크모드로 하고 쓰는 유저라면 이거 좀 마음에 안 들 텐데 비슷하게나마 여기서 아마존 앱을 선택을 하고 스마트 반전 켬으로 해주면은 좀 다크하게, 진짜 다크모드는 아니에요. 약간 다크하게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앱별로 맞춤 설정을 해보시면 좋아요. 저는 홈 화면도 이제 저한테 보기 편하게 요것저것 조절을 해놓으니까 좋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꼭 확인해보세요. 의외로 백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걸 디폴트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저 입장에서는 백업 버전 관리도 힘들고 용량도 많이 차지하고 또 데이터를 원치 않게 많이 쓰게 되기도 하는데요. 셀룰러를 통해 백업, 이게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어요. 이게 미국 기숙사 같이 막 와이파이 되게 안 잡히고 혹은 없거나 게스트로만 로그인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라면 이게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을 필요가 있겠지만 국내에서는 와이파이 연결할 것도 많고 안정적이고 또 빠르기 때문에 이 설정은 굳이 데이터와 배터리 소모되지 않도록 디폴트를 꺼두는 편이 좋습니다. 전에 카플레이 쓸 때 정말 잘 쓰던 기능인데요. 알림 메뉴에 보면은 알림 읽어주기 옵션이 있어요. 이거를 쓰면 테슬라에서도 애플 카플레이에서 읽어주던 기능과 비슷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메시지뿐만 아니라 이제 앱별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리마인더, 캡스, 당근마켓, 쿠팡이츠, 배민 저는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그때그때 알림을 바로 확인하고 싶은 앱들을 여기서 켜두면 운전하거나 에어팟 착용하고 야외 운동할 때 그리고 일할 때도 알림을 그냥 딱 읽어주니까 훨씬 편합니다.
이번 iOS 15 기능 중에서 정말 라이브 텍스트가 엄청난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저도 써보니까 이거는 진짜 기가 막히게 텍스트 인식을 하더라고요. 카메라에서 바로 찍을 때뿐만 아니라 이전에 있던 사진, 뭐 스크린샷도 그렇고 그냥 다 가능하니까 정말 유용하긴 해요. 그래서 나중에 한국어만 딱 추가가 되면 정말 훨씬 더 쓸만해지겠죠. 굳이 나는 뭐 매번 켜놓고 쓸 필요가 없겠다 싶은 분들이라면 설정, 카메라에 들어가서 라이브 텍스트 이거를 꺼주세요. 근데 만약에 나 이번에 iOS 업데이트를 했는데 설정에 딱 들어가 봤더니 이 자리에 라이브 텍스트라는 그 옵션이 없는데 안 보여.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조금 생뚱맞다 싶었는데 이게 이 기능이 언어를 인식하는 기능이다 보니까 설정에서 언어로 들어가서 먼저 옵션을 켜줘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 보면 라이브 텍스트 탭이 생길 거예요. 여기서 필요하면 그냥 놔두면 되고 필요하지 않으면 비활성화 토글을 꺼주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iOS 15 주요 기능과 또 그리고 미리 알아두고 해두면 좋은 설정들을 소개해봤는데요. 이제 곧 아이폰 13 시리즈와 함께 써보고 또 괜찮은 기능들 있으면 소개하도록 할게요. Bye guys!